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장 마감하고 공개 방송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한 10분 정도 다른 때보다 방송 그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추석 그 연휴 전 그다음에 3분기 오늘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이면 결제일수 따지면 9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3분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제가 이제 9월 초에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그 3분기 말이 가장 변동성이 시장이 심하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9월 그게 이제 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좀 더 그 심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도 그동안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이제 그런 좀 변동성이 심한 9월 그 마지막 주 앞두고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그 추석 그 연휴 뭐 3거래 일단 남았는데 앞두고 좀 더 그 이번 주에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일단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정리를 해드리자라면 뭐 대부분 다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그 뭐 나스닥 일단 국채 수익률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3.6%, 다우는 한 1.9% 하락이 나왔고요. 중국 빼고는 대부분이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만도 그 우리 시장 밀린 만큼 밀렸고,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일본의 그 엔화 약세가 지난주까지도 이어졌습니다만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더 못 치고 가는 거 봐서는 엔화 약세 현상도 그 10월달 접어들게 되면 좀 완화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달러는 좀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3.6, 코스닥이 4.6.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코스닥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원인은 첫 번째가 이제 FMC 매파적 발언 영향이죠. FMC 회의에서 기준 내년 그러니까 올 하반기까지 미국의 경제 전망을 원래 한 1% 정도 약간 높게 일단 예상했는데 무려 한 2.1%까지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도 지금 시장 예상은 원래 0.8에서 1%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것을 무려 한 1.5%까지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내년에 기준금리 전망 인하 전망을 원래는 4회 정도 예상했는데 이것은 이제 2회 정도, 거의 이제 반 정도 지금 낮췄습니다. 근데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연준의 금리 점도표를 보게 되면 그대로 지금 내년에 4회 내릴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에서 경기 전망 상향에 따른 금리 인하 횟수를 좀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이 나왔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금요일 날 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만은 목요일까지 금요일 오전까지 뭐 4% 넘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밀었죠. 이게 이제 2007년도 금융위기 전 그 고점 라인 그러니까 2007년도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충격이 나왔다. 특히 이제 빅테크 위주로. 그러니까 뭐 다우 같은 경우는 1.9%인데 나스닥은 3.6%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그 이제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국제 유가 그리고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 요게 이제 중기 그 저항 맥점에 제가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불행히도 그러니까 국제 유가하고 달러 강세는 제 예상대로 지난주에는 주춤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FMC 회의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지난 8월달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것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 그래서 유가하고 달러는 예상대로 지금 좀 저항권에 접어들면서 약간 주춤하는데 수익률 때문에 국채 수익률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죠.
달러 인덱스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올 3월 달 105.87 그 라인을 재차 이제 돌파 못하고 한 주 동안 계속 급등락 심하면서 이 추세 저항에서 일단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제가 지난주 예상했던 대로 조금 안정화가 되는 그런 추세였는데 국제 수익률은 돌파를 했고요. 이따 차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작년 그 9월 달하고 11월 달 여기가 93달러 초반인데 지난 주중에 화요일 날인가요? 그 라인까지 찍었다가 거기서 이끌어지고 음봉을 확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오히려 이제 한 주 동안 봤을 때는 좀 하락 마감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바로 뭐 이렇게 치고 가고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밀리면 뭐 이제는 이제 국제유가도 좀 박스권 행보를 한다든지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원달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뭐 1350원 이상 막 치고 가고 막 그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유가하고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다행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2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8월달 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게 되면 지금 요 라인이 여기가 상당히 좀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이 이상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뻗어 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도 마찬가지죠. 10년물은 지난 그 6월 달부터 만들었던 이 고점 추세 저항선에서 지금 네 번째 얻어맞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4.5까지 거의 다 달았다가 거기서 주 후반에 좀 되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직전 고점, 그러니까 8월달 고점이죠. 여기 4.35 정도 아마 됩니다. 4.35. 그래서 4.35 이하로 다시 한번 꺾인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시장이 아마 저점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바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추석 이후에라도 조금 이제 안정화 된다 그러면 주가는 일단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뭐 4.35 이하로 민다 그러면 우리 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50% 50포인트 일단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 추석 전까지 그 위쪽으로도 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제 수익률이 좀 안정화 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 번째 지금 추세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장기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번에 아카데미에서는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여기가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지금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던 이유는 돌파했던 이유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경기 전망을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원래 4번에서 2번으로 지금 인하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 아니면 뭐 12월 달 다음 달은 연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10월 달은 11월과 12월이 있는데 이래 버리면 경기 전망을 상향 좀 했으니까 금리 또 한 번 더 인상할 거 아니냐. 막말로 뭐 한 번 더 인상한다 하더라도 거기 마지막이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FOMC 회의 끝나고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 내지 내년에는 4번에서 2번으로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준의 금리 점도표를 보게 되면 오히려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그 11월 때 금리 동결 전망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죠? 70% 넘고 인상 확률은 뭐 26%밖에 안 돼요. 이런 모습이고 이게 이제 그 12월 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금리 동결이 인상보다도 확률이 높죠. 54대 38이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내년 그 6월까지는 계속 동결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원래 4번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번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연준의 향후 금리 예측 확률을 보게 되면 내년 그 7월부터 지금 금리 인하할 것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4번이 지금 그대로 또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그러니까 약간 원래는 이제 FOMC 회의 전까지는 한 3월부터 이제 금리는 하지 않겠나 그랬는데 경기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예, 조금 늦춰진 것뿐이지 예, 기존의 금리 인하 내년 가면 아, 4번 할 거야라는 부분은 그대로 지금 이 점도표를 보더라도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이제 9월 달에 제가 이 부분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국채 발행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 회사채 보통 9월 달에 회사채 발행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서 기업에서는 유동 자금을 좀 확보를 해놓죠. 보통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 6월달에 부채 한도 협상 끝나고 나서 올 12월까지 1조 4천억 달러 국채 발행을 좀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9월에 좀 몰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채라는 것은 채권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예. 그다음에 주식은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요 국채 발행하고 뭐 기업들 회사채 발행 이 흥행에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주식이 조정이 나와야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채권 쪽으로 돈이 좀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 또 이제 뭐 연말에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또 우려감이 발생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금리를 좀 낮게 좀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상충하면서 이제 그 회사채 발행하는데 아무튼 그 FOMC 회의 이후에는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내년에 또 연말까지 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내년에 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4번에서 2번으로 또 줄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그로 인해서 주식이 밀었는데 이 이벤트가 이제 끝나면 10월 달 정도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좀 이제 규칙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요. 지금 보통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그 은행주가 강하죠. 우리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예, 금융업종이 7월 초에 저점 주고 나서 지금 지난주까지 6주 연속 계속 지금 올랐습니다. 6주 연속. 한 달 넘게 지금 올랐다는 얘기예요. 한 달 넘게. 코스피는 이제 계속 찌글찌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연말 뭐 배당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한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인가요? 4.05까지 올라갔어요. 4.05.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은행주하고 국채 수익률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약간 시차를 두고 가령 보면은 1월 초에 저점 주고 나서 한번 여기서 반등 나올 때 국채 수익률이 그때 은행주가 저점 주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죠. 예, 국채 수익이 다시 한번 되밀리니까 은행주도 다시 한번 되밀리고 3월 중순에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국채 수익률도 3월 중순에 저점 나왔고 여기서 이제 찌글찌글 국채 수익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은행주도 같이 따라가서 움직이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이제 한번 밀고 은행주 한번 밀고 예, 여기서 이제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면 올라갔죠. 은행주가 지금 같이 따라 움직이죠.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역시나 국채 금리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은행 업종만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수혜주인 은행 업종만. 근데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대는 지난주 후반에 좀 얻어맞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술적으로 현재 이 구간을 바로 돌파하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기술적으로 지금 은행 업종 같은 경우도 지난 그 1월 달 이제 고점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만들어졌던 이 추세선 상단 그 고점이거든요. 그 지난주 초반에 고점 찍고 나서 후반에 좀 되밀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 같은 경우도 1월 달부터 유지해왔던 이 추세선 상단까지 지난 목요일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금요일날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미국의 금리 전망 확률 점도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점도표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금 장기 저항 구간이고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1월달 추세 고점과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추세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국채 수익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그러면 또 시장도 지난주에 국채 수익률 급등 때문에 밀었기 때문에 다소 좀 진정을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잠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심리 지표인데 미국의 이제 빅스 지수가 원래 지난주까지는 이 50선 이상을 돌파를 못했었어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지난주 미국 시장 목요일 날 밀리면서 빅스 지수가 급등이 나왔죠. 근데 그 3월달 고점에 그 추세 저항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이제 51선인데 그걸 돌파를 못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물론 이제 또 한번 뭐 슈팅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추세적으로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꺾이면 뭐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아무튼 지금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뭐 그랬습니다는 미국도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면 그 만기 후폭풍이 제가 한 2, 3일 정도 시장에 영향을 분다. 만기 후폭풍이 좀 분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전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원래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이틀 정도는 시장을 좀 관망을 하는 것이 예의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선물 옵션 그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가 이제 고점이 일단 나왔었어요. 급락이 나왔다가 지난주에 또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를 보더라도 아마 이 고점 돌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그 풋옵션 가열 국면이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감매도 국면이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한 번 더 추가로 돌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추세 저항선을 뭐 강하게 돌파해 가지고 작년 연말 1월 달처럼 뭐 이 정도까지 뭐 급등 나오고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미국도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근데 지난주에 조금 모양이 안 좋았던 것이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왼쪽이 우리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월 달에 여기서 저점 만들고 이게 핵심 노구입니다. 여기서 저점 만들고 1월 달부터 그동안 유지했던 여기 이제 5월 달 저점이고 지난주는 이제 이 추세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전주까지는 여기가 121선이면서 120은 경기선이죠. 121선이면서 추세 요 세 번 여기서 터닝 나왔었고 여기 지난주 월요일 날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 주 후반에 이제 121선하고 이 추세 그러니까 1월부터 유지했던 9개월 동안의 중기 추세를 이탈해 버렸어요. 이건 이제 모양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필라델피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그 관련 종목군들이 좀 안정이 되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바로 지금 뭐 살리는 게 좋습니다만은 9개월 만에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로 여기가 조금 이제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그 5월달에 여기서 반도체 지수 급등 나올 때 여기에 이제 그 구멍이 있죠. 개구멍. 요 갭은 제가 또 이제 항상 그 매끄러 내려올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요 갭을 일단 메꿨고요. 요번에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바로 위쪽으로 쏴주면 좋은 거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민다 그러면 181선이면서 그 라인을 조금 하회하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삼전하고 이제 하이닉스는 현재 가격대 이하로 민다 그러면 매수 마인드인데 코스닥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요 추세 살리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우선은 9개월 동안 지지했던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건 시장이 약간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타이밍 조절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수요일 날 살짝 이탈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지지를 하다가 여기서도 이제 8월달에 지지하고 턴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이탈하고 나서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까지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이게 엔비디아만 이제 그 영향 때문에 그런데 민다 그러면 나스닥도 한 번도 아래쪽으로 흔들려지고 한두 번 정도 더 흔들려져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뭐 주중에 공개 방송 통해서 오늘은 못 하고요. 내일하고 이제 모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중기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조금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 살릴 때 아니면 추가적으로 민다 그러면 요 라인이 이제 아마 저점이 될 것 같은데 한두 번입니다. 한 두 번 정도 음봉으로 민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저점이 나오면 터닝 나오지 않겠나 싶으니까 요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려하시고 조금 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 보시면은 그 다우 글로벌 지수죠. 네, 다우 세계 지수 보시면 지난 그 3월 달에는 요 빨간색 선이죠. 요게 이제 51선입니다. 예, 51선을 살짝 이탈했다 여기서 막 일주일 동안 흔들고 나서 터닝 나왔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여기서 일단 마감했죠. 그러니까 지난 8월 저점에서 그러니까 다우 글로벌 지수는 8월 저점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이 추세 하단이다 그러면 아직 이만큼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1선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우 글로벌 지수를 보더라도 요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한 번 더 민다 그러면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오는 추세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하방 경직 내지 찍고 나서는 터닝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를 이제 보여드린 것이 다우 글로벌 지수도 이제 하방 쪽으로 조금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더 흔들려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MSCI 한국 지수가 금요일 날 딱 이 지지 맥점에서 일단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 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여기서 급등 나오고 나서 엄청 흔들었죠. 이렇게 흔들면서 1월 달에 툭 밀었는데 여기서 터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지점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여기서 터닝이 나왔고 8월 달에는 이 라인까지 안 밀었습니다. 근데 9월 달에는 지금 요 라인에서 딱 지금 지난주 금요일로 마감했거든요. 만약에 다우 글로벌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한두 번 더 민다 그러면 요걸 살짝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탈을. 예. 근데 뭐 이탈하더라도 그 지난 그 3월 달 저점까지는 뭐 크게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탈하고 나서 만약 3월 저점까지 민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이다. 하반기 앞두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일단 이번 주에 지지하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이탈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도 한두 번 정도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여러분께 대응하셔야 되고 자 이제 우리 시장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면요. 코스피가 이제 왼쪽이 코스피입니다. 피보나치로 보게 되면 지난 8월달에 여기 38.2예요. 38.2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터닝이 나왔죠. 터닝 나오면서 61선까지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보통 38.2%에서 여기서 항소의 뿌리 나오고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61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보통 이 라인을 크게 안 깨거든요. 아니면 직전 저점은 거의 안 깹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장이 개파락 나왔을 때 지난 여기 피보나치 38.2면서 그 지난 8월 달 저점에서 여기서 살짝 저점 주고 오후장에 좀 올린 거죠. 보통 보면 이제 이번에 조정이 이 38.2를 안 깨고 만약에 가령 이제 금요일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이걸 안 깨고 그 다음에 이제 터닝이 나온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통 아시겠죠? 네, 좀 시간을 가지더라도. 근데 만약에 38.2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버린다 종합지수가 그럼 어디까지 밀겠습니까? 예, 50%까지 민다면 50%. 여기가 2,400 한 50 전후입니다. 2,430 전후. 여기 툭 깨버리면 근데 요거는 이제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 여기 또 이제 매물 공백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금요일 날 시가를 종합지수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안 하고 살려주면 다시 한번 고점까지 돌파하는 것이고 이걸 이탈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터닝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고, 자, 코스닥은 지난번에 그 8월 달에는 121선에서 딱 턴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초반에도 그랬어요. 코스닥이 1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무슨 간망이다. 간망이다.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음봉으로. 그러면서 8월 달에는 요 첫 번째 지지 맥점 23.6에서 턴이 나온 거죠. 살짝 깼다가 살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탈을 해버렸죠.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도 결국은 제가 봐서는 거래소가 이제 8월 달은 38.2까지 밀었는데 코스닥은 그때 23.6까지밖에 안 밀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결국은 요 38.2까지, 그러니까 거래소가 지금 밀었던 요 라인 여기까지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지금 누른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아래쪽 남아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V자로 살리면서 23.6을 양봉으로 이렇게 감싸 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단기는 좀 감망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래소는 달리 코스닥 워낙에 또 변동성이 심하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자체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으로 누른다 그랬을 때는 38.2 여기에 이제 830입니다. 예, 그거 지지 여부를 일단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을 일단 체크하시고, 자, 수급적으로 이제 보시면 지금 거래, 그러니까 고개 예탁금은 제가 봐서는 고개 예탁금을 봐서는 지난 그 8월달 저점까지 이번에 지난주에 확 줄면서 깼었기 때문에 지수가 얼추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래 회전율도 지난 8월 저점까지 지금 살짝 깼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거래 회전율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물, 그러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보게 되면 외인들이 선물에서 투기적 매매하면서 걔네들 뭐 현물 쪽은 판 게 없습니다. 네, 선물만 4만 계약 넘게 때렸거든요. 워낙에 지금 투기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종목군들도 뭐 매도 거래가 크게 없으면서 외인들 선물 매도 영향 때문에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거래 회전율이 전혀 없는 데서, 거래대금이 없는 구간에서 미는 애들은 나중에 조금만 이제 거래 회전율, 거래대금이 늘어나게 되면 바로 또 이제 급반등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월추 이제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보시면 이게 신용이에요, 신용. 이게 스탁너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8월 달에도 지수가 조정 나왔을 때, 이때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원래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신용이 당시 한 이 정도 한 3천억 이상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신용이 늘었거든요. 예탁금은 안 늘고 신용은 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 또 이제 이렇게 시장 흔들 때는 좀 데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주 후반에 또 신용이 살짝 늘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이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신용이 늘어버리면 오히려 줄어버려야 되는데, 개인들이 계속 신용 가지고 붙잡고 있고 오히려 더 늘려버리면 얘네들이 바로 안 보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신용은 제가 이제 8월부터 여러분들 쓰지 마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뭐 신용이 늘더라도 개인들이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신용이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나마 올라가면서 주니까. 근데 반등도 안 나오는데 또 신용이 여기서 이렇게 늘어버린다 그러면 기관하고 외인들 더 한번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락 종목수를 봐서는 투매가 한 4-5번 나왔기 때문에 지수의 1차 바닥 조건은 제1 조건은 나왔어요. 그 제2 조건이 뭐냐면 개인들이 신용이 줄어야 됩니다. 신용이. 지난주도 오히려 그냥 신용이 좀 늘고 8월달 조정 나올 때도 조금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뭐 거래대금도 안 나오고 거래 회전율도 안 나오고 예탁금도 없는 가운데서 신용만 들어가니까 거기다 또 외인들이 그 선물 투기적 매매하다 보니까 그냥 또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막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신용 감소 여부를 요것도 제가 이제 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같이 체크하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한 달 넘게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신용하고 스탁너는 지금은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뭐 이 그림도 여러 차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이게 계속 맞아 떨어지죠. 9월 달이 가장 많은 하락. 근데 저는 이제 원래 8월 달에 미국 시장이 제법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좀 많이 밀었기 때문에 9월 달은 뭐 V자 외바닥은 생각 안 하고 한 그러니까 들림 쌍바닥 정도 예상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8월 저점까지 위협하는 그 저점까지 9월 달에 더 밀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9월 달이 가장 그 약세였죠. 그리고 이제 임기 3년차 월 평균 그 주가 상승률 보게 되면 8월도 약세고 9월도 약세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4분기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4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4분기가 가장 많이 올라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3년차 월 평균 주가 수익률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10월 달 오르고 11월 달에 조금 주춤 나오고 또 12월 달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과거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애플의 주가가 지금 문제죠. 애플도 지금 120은 살짝 이탈하고 나서 120에서 아래에서 주가가 지금 소위 얘기하면 그 살얼음 걷듯이 좀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까 요놈만 크게 안 빠지면 뭐 미국 시장도 이제 하방 경직은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테슬라만 크게 안 빠지면 하방 경직 확보를 합니다. 1981년도부터 작년까지 애플의 주가를 1년 중에 1월부터 12월 달까지 언제 몇 월 달에 사면 가장 수익률이 높았었냐면 바로 10월입니다. 10월. 예. 10월이 뭐 750% 누적 수익률이 기록했다고 그러죠. 언제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까?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애플의 주가를 계속 샀으면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예요. 92%. 근데 10월 달하고 8월 달에 샀으면 주가가 제법 올랐죠. 특히 이제 10월 달이 가장 많이 올랐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도 신상품 출시를 하고 나면 보통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이게 오른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보시면 여기도 10월 달에 주가가 이제 10월 달부터 올랐죠.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여기 10월 달이죠. 여기 10월 달에 흔들다가 이렇게 올랐고 연말에.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10월 초에 눌렀다가 연말에 또 올랐고, 작년에 이제 막 계속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아무튼 10월 말 기준으로 했던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 초에 누르고 10월 말에 오르고 다시 뺐다가 다시 지금까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 지금 사실은 8월 달부터 9월 달 두 달 조정이 나왔고 전전주에 아이폰 15 신제품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서 지금 2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과거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애플 주가 다음 달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S&P 500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 3년차 월 평균 주가 상승 보게 되면 8월 9월은 약세고 10월 달은 반등 나오고 연말 가게 되면 또 큰 폭 상승이 나왔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가 우리나라 경기가 좀 보편적으로 좋기 때문에 요번에 일단 주가 조정 나오는 것이 저는 이제 마지막 그 4분기 앞두고 조정이라 보는데 그 조정 폭 그러니까 2,450이냐 2,430이냐 이게 추석 전에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추석 끝나고 10월 첫째 주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돌릴 것이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안정화 여부가 중요합니다. 4.3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봐서는 시장이 저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4.3 그 이하로 빠지는지 체크하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 이제 반등 여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요거 일단 반등 여부 일단 체크를 하시고, 외국인들 요놈의 식구들 선물 매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4만 개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만기 때가 언제였죠? 14일하고 15일 날 이틀 동안 장중에 4만 개 넘게 매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18일부터 23일까지 4만 개를 고스란히 또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 영끌 매도 하면서 완전 투기적 매매네. 투기적 매매. 그러니까 웹더덕 현상이죠.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근데 이놈들이 또 현물을 안 팔입니다. 그래서 현물을 안 팔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수 또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외인들이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얘네들 더 때릴 게 없어. 제가 한 많아봐야 5천 개야.
예, 그래서 이 바스켓 물량이 비게 되면 다시 또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타이밍을 조금 우리가 좀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9월달 들어서 외인들이 지난주까지 거의 1조 원을 때렸어요. 코스닥에서. 한 달도 안 돼가 1조 때려서 많이 때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외인들이 좀 매수 전환하는지 여부를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매수 안 한다 하더라도 뭐 매도만 안 해도 좀 코스닥도 이제 하방 경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는 외인들 선물 매수 여부, 코스닥은 3주 연속 때리고 나서 이번 주에 외인들이 소폭이라도 매수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자. 자, 지수대로 보게 되면 코스피는 지난주인가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아침에 개파락 떨어지고 종가 이렇게 쭉 올렸지 않습니까? 그 저가가 2,485예요. 2,500 살짝 깼었지 않습니까? 깼다가 오전에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살짝 아래 꼬리 주고 오후장 이렇게 올린 거죠. 예. 그래서 2,485.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7. 이것을 월, 화, 수 이번 주 연휴 전에 지켜내주면 땡큐. 예, 요걸 다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요거를 이탈한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가를 양시장대 이탈한다. 그러면 한두 차례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 지지대가 어디냐면 코스피는 2,450 전후. 조금 더 민다 그러면 2,430인데 그래봐야 막 50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지수 따지면 너무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신용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예, 요걸 좀 체크를 하시고 코스닥은 이제 830 전후입니다. 여기에 이제 2차 지지 맥점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 금요일 날 요 오전 시가 및 그 저가를 일단 이탈했을 경우에요. 근데 만약 이걸 이탈 안 한다 그러면 뭐 거기서는 이제 뭐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전체적인 전략은 그 조금 시장이 이제 연휴 전에 예상보다 좀 밀었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까지 앞두고 지금 현재 조정은 저는 아름다운 조정 그다음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 추가 조정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주식을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 하시고 추석 연휴를 많이 맞이하시고 단지 이제 이게 변동성이 조금 더 이제 추석 지나고 뭐 한 주 정도 10월 첫째 주까지 좀 이어질 수는 있으니 혹시라도 뭐 최근에 들어간 종목군들은 단기 물량이다 그러면 반등 시에 조금 현금을 하시고 시장 추이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연말까지 뭐 회사 괜찮은 애들 뭐 수급 안 깨지고 뭐 기관하고 외인들 매수가 유지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있으시다 그러면 뭐 2,450까지 뺄지 아니면 뭐 금요일날 저점이었던 2,485가 저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지수대에서 뭐 추가적으로 민다 그러면 타이밍 비중만 조절하시고 매수 마인드를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공개형 못하고요. 내일 장 마감하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